네, 중동 전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서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중동 전쟁,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의 경제학자, 경제학계의 국정원장 우석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쾌하지 않으면 경제학이 아니다. 영혼의 경제학 조석진입니다. 요새 예. 새로 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우울한 것 같아가지고 경제가 우울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유쾌하게. 유쾌한 경제학. 알겠습니다. 네, 유쾌한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사실은 그 국제뉴스, 국제정치에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몇 차례 다녀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시는데요. 한겨레 21 정인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네. 21에서 국제뉴스하고 외교안보 뉴스 담당하고 있는 정인환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정 기자님은 우석진 교수님처럼 구호 없으십니까? 영혼의 경제학자 이런 거. 좀 전에 앵커께서 저보고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일개 기자입니다. 일개 기자시라. 그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몇 번 다녀오셨죠? 한 두 주씩 4번, 네 5번 번. 네.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또 터진 거죠. 그렇죠. 한참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또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널뛰기 막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광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광고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소개할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싹 뿌려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은 역시 광고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원래 이거 아닙니까 원래? 교수님. 옛날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전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한 달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곧 끝난다.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정 기자님께서 먼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네. 문자 그대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곧 끝난다고 얘기한 게 개전 일주일 만인가요? 네. 전쟁 곧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안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안 끝나고 있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운데 네. 끝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2003년 3월 20일인가요? 시작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 부시 대통령이 그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임무 완수했다 해놓고 철수하기까지 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탈레반 네. 쫓아냈지만 미군이 나온 다음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 장악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베네수엘라를
떠올렸을 겁니다. 네. 좀 막은 다음에 빌드업 과정이 비슷해요. 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 납치해서 네네. 끌고 가기 전에 한 달여 동안 베네수엘라 해상을 거의 봉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유 수출길을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밤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잡아갔죠.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시켜버린 거죠. 예. 네. 근데 여기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레짐 체인지를 한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호르무즈 여러 가지인 거죠. 지금 뭐 목표가 뭔지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쉽게 하메네이 폭살시키고 예.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흔들리면 이란 내부가 붕괴될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1월 중순까지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이란 내부에서 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유혈 탄압됐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체제 전복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고 어제도 파이낸셜 타임즈랑 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하면서 네. 이란 석유를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오. 베네수엘라 석유를 탈취했듯이 이란 석유도 탈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예.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벗어난 아하.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벤스 부통령은 전형적인 마가, 음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네네. 위대하게를 체화시킨 정치인이에요.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네. 선거 유세 때부터 얘기했지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야.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남을 위한 전쟁을 해야 돼?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돼.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전쟁을 없애버릴 거야. 근데 라고 자기가 주장을 전쟁을 하고 했거든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 전쟁을 예. 협상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외교장관이 예. 28일 날 전쟁이 벌어지는데 2월 27일에 네. CBS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예. 오늘이라도 예. 정치적인 예. 큰 타결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8일 날 그런데 그 다음 날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면서 예. 전쟁을 다 시작한 죽여버리네.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 결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는 백악관에서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거든요. 아. 그랬다가 최근에 벤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이 예. 무르익으면서 예. 지금 기존에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했던 게 스티브 위코프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역한 부동산 개발 전문 변호사예요. 아. 부동산 개발 업자이기도 하고 네네. 외교 안보 전혀 모르죠. 그다음에 제러드 쿠슈너 예, 쿠슈너. 트럼프 일기에서 백악관 선임 고문을 했던 예. 차기 사위죠. 그렇죠. 네. 자기 사비죠. 그 이른바 예루살렘 협정이라고 해서 예. 아랍 각국하고 음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시키려고 일기 때도 애썼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주도했는데 음. 이 친구 역시 그냥 투자하는 친구지 외교 안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에도 협상을 했었어요. 네. 트럼프 집권 직후부터 네. 협상을 하다가 6월에 네.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을 때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2일 전쟁. 그렇죠. 네. 예, 작년에. 예, 이란 핵시설을 막 무자비하게 그렇죠. 때려댔죠. 예. 그리고 다시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을 해버린 네. 거예요. 이번 전면전을. 어.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네. 협상이 거의 다 됐다고 중재하는 쪽에서는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백악관에 보고하기를 네. 이란 애들이 너무 완고해. 어. 뭐 이런 보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 얘기가 예. 친척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쳐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두 어. 번이나 협상을 하다가 네네.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타결 직전에 네. 전쟁을 벌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대신에 네.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음. 조기 종전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벤스가 나와도 왜냐하면 네. 이란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다시는 이란을 침범하지 못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한 달여 동안 입었던 전쟁 피해에 대한 정식 배상 두 가지 다 트럼프가 받을 수 없죠. 그렇군요. 어쨌든 중동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네. 길고 풍성합니다. 약간 우리 교수님 아, 너무 너무 오래 길었습니다. 오래 너무 쉬셔가지고 너무 경제 얘기를 하긴 좀 하긴 좀 그런데 아니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그 국화와 칼이라는 네. 뭐 그런 책을 예. 교양서로 보통 이제 읽으라고 국화와 칼. 국화와 예. 칼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일본군을 충분히 많이 죽였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보통 한 3분의 1 사상 당하면은 거긴 전멸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항복해야 되는데 음. 왜 일본은 항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루스 베네딕트한테 네. 일본에 대한 스터디를 좀 시켜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온 책이 국가와 칼인데 음. 그래서 전쟁에도 사실은 인문학적 소용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돈뿐만 아니고 네네. 지금 트럼프가 인문학적 소용이 지금 떨어진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이 이제 어떤 신정 국가인지에 예. 대해서 이해도가 예. 떨어지기 때문에 예. 말씀하는 게 굉장히 좀 가볍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저는 뭐 전쟁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 끝내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해서는 음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을 건데 네.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만 이제 스무스하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탄야후가 이제 이스라엘도 거의 반 정도는 목적 달성했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제일 큰 문제인데 예. 이스라엘만 조금 해결이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사실은 세계가 죽게 생겼어요. 그 경제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 스봉, 쓰레기 봉투 없어서 예. 집에 막 그 베란다에 쓰레기 더미가 네. 쌓이는 거 아닌가라는 위협. 그리고 또 오늘 그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칼럼에 보니까 마스크 대란이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봉을 빨리 챙겨놔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1년치가 있다. 너무 이 사재기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하는데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네. 다른 비닐봉투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쓰레기 봉투는 갑자기 부족해졌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아니 다른 뭐 비닐봉투 많아요. 저희 집에도 많습니다. 예, 비닐봉지가. 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쓰레기 봉투는 왜 부족해졌을까?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과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과 이제 시장이 이제 조종하는 이런 시장 차이에서 예. 이제 보통 이제 쓰레기 봉투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비닐봉지들은 이제 예. 시장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조정이 되는데 아하.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가 뭐 자본주의 신봉자는 알지만은 기어이 공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익이 남겨야 나기 때문에 되거든요. 예. 뭐 어떻게든 공급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쓰레기 봉투는 그 지자체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네.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한번 네.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얻을 필요가 있다. 예. 전쟁 중에도 예. 시장 경제를 잘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전쟁은 이제 조만간 끝나가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번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산유 시설과 네. 저장 시설과 파이프, 그다음 항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많은 피해를 입었고 네. 그다음에 기뢰가 좀 상당수도 부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제거하고 그런 걸 또 복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데 뭐 감산했다가 다시 증산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저장고나 파이프 회복하는데 뭐 최소한 2-3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조만간 마무리 수순으로 뭐 가겠지만 네. 이 경제적 여파는 중장기적으로 간다. 경제적 그렇게, 여파는 이렇게 이제 보고서 네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중인데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 예, 지역적인 문제가 과장돼 있다. 저희 프로그램에 김성환 그 기후부 장관님 출연하셔서 피자 모자 쓰시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종량제 봉투 많으니까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도 잘 안 퍼지니까 또 페이스북에 글도 쓰시고 또 그 행사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어제 그 제주 도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스봉을 정리하기에 나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 미군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보면 경향신문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쭉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지상군 투입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리고 미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이란은 미군의 최대한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상군 투입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실제 이게 지상군 전개가 됐을 때 전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저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저는 쓰레기 좀 봉투를 나이브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영혼의 그 경제학자.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코로나 네. 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풍기현상을 빚은 게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마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봉쇄가 되면서 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게 네.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예요. 그래. 어떤 또 근데 아니,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뛰어가서 네. 화장지를 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비데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다 비데가 있기 때문에 화장지가 수요가 많지 않은데 비데가 없어요? 비데 없습니다. 룰루 비데 없습니까? 비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네. 그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존엄. 네, 그러니까 뭐 두루마리 휴지랄지 아니면 쓰레기 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네. 이번 전쟁은 사실은 인위적인 형태의 코로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빚은 코로나 네, 현상이다. 코로나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은 게 예, 예. 대표적으로 뭐 교수님 훨씬 깊이 이해하시겠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네.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단지 원유뿐이 아니라 예. 수많은 원자재의 그 공급망의 교란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고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맞아요. 확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참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지상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쉽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쉽고 간단하게 예. 하면 지상군 투입하면 미군의 사상자가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빌드업은 굉장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 원정대 5천 명 규모가 지난 주말에 이제 중동 지역에 도착을 했고, 예. 그 다음에 8.2 공수사단이라고 해서 101 공수사단하고 8.2 공수사단이 미국이 전쟁을 하면 적의 후방 깊숙이 공중 낙하 침투해서 네. 지상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부대들인데 네네. 거기 병력 한 2천 명 정도도 동원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예. 7천 명이 이미 이제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엊그제부터 나오는 말은 보병하고 예. 기갑부대는 이제 탱크며 장갑차며 이건 지상전의 필수적인 요소죠. 네네네. 그러니까 주력군이 될 테고 지상군 병력도 10,000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17,000명 정도가 기존에 지금 5만 명 정도가 걸프 일대에 가 있는데 네. 거기에 17,000명을 더해서 67,000. 지상군 작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라크 전쟁 때 보통 미군 병력이 한 15만 명 투입됐다고 전쟁 초기에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편없거든요. 너무 작네요.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남부에서 중북부까지는 거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 북부 지역만 산악 지역이지 나머지는 거의 평지예요. 거기서는 뭐 기갑도 되고 뭐 보병도 되고 다 되죠. 근데 산악 지역은 이란은 상황이 어때요? 다르죠. 이란은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수도 테헤란이 해발 고도가 1,200m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국가대표 축구하면 네. 못 우리가 이기는 보도 거죠. 때문에 네. 보도 때문에 네. 이란이 아. 먹고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대한민국 그렇구나. 축구의 무덤 테헤란.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의 무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 가지고 전면전은 못하고 제한적인 형태의 예. 지상전이 될 것인데 그건 네. 아마 뒤에 제가 많이 길어지니까 뒤에 네.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지상군까지 투입을 하고 이를테면은 막 전쟁이 격화가 되고 이러면 오히려 전쟁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투입하기 좀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거다.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전쟁 개시할 때 원래 평화를 준비하면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평화 협정하자 그러고 쳐들어가는 거는 예, 전쟁 개시의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반대로 예. 우리가 전쟁이 끝나려고 그럴 때 뭔가 우리의 힘들을 좀 자랑을 좀 한다. 이게 근데 끝나기 전에 이제 네. 각 국가들이 이제 취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력을 좀 모았다고 해서 물론 뭐 지상전 전개의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빨리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이제 몸집 불리기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호르무즈 그 전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섬들을 이제 뭐 그 공습해가지고 네. 그 가서 공수부대 1,800명이 가서 먼저 거기 그 거점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해병대 상륙하고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예.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미군의 자체도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올 테면 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네. 지뢰도 다 깔아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 쏘기 시작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네. 이라크 전쟁 때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00명 이상 미군이 죽었거든요.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상당히 이제 인적인 이 손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네네. 과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걸 견딜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빠른 협상의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장교 출신입니다. 예. 아니 근데 난데없이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 이제 원유 수급 문제가 풀려야 좀 국제 사회가 모두 좀 살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또 진짜 취재 편의점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제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급 불안 우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그 기름값 우리가 이제 최고 가격제도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오늘 도표 하나 준비를 해오셨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표 황제입니다. 네, 도표의 황제.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기 예, 때문에 예. 도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보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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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예쁘게 그려. 네, 교수님 직접 그려오신 겁니다.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파란색은 저거 우리나라의 그 뭐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왼쪽 파란색은 평시고 예. 저 빨간색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개전이 된 겁니다. 28일 날. 예, 2월 28일. 네,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야. 녹색은 1차 최고 가격.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최고 가격.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이 개전이 되고 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높은 그렇습니다. 기울기로 뛰기 시작합니다. 예, 확 올라가는데. 확 올라갑니다. 그냥 뭐.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그 휘발유 공급 체계에 있어가지고 네. 뭔가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왜곡이 심하다. 왜냐하면 이제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 독과점 체제라고 하는 거는 경쟁 체제는 저기 올라갈 때 경쟁되니까 쉽게 못 올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소수의 정유업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코치 이렇게 보면서 쓱 오르면은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올리지 않았으면은 최고 가격을 실시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올리고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를 줬거든요. 네, 니네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국민의 불행이 니네 행복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취지의 말씀을 해줬는데 네. 뭐 정유사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쌩깐 거죠. 쌩깠다. 쌩깠어. 네, 그래서 올렸어. 대통령의 말씀을 쌩깠다. 쭉 올렸어. 정유사가.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최고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고 가격 제도라고 하는 게 워낙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되돌아봤을 때 네. 최고 가격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없다고 딴데 뭐 조그만 나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주요 국가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시장을 직접 정부가 통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센 정책이다. 조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근데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한 거죠. 대처. 제 가장 빠른 시기에 한 건데 저걸 이제 센 정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거를 그냥 저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가격이 안 잡히면은 그 다음 네. 할 게 없어요. 예, 그 다음 다음 할게 스텝이 그 다음은 이제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 너 잡아간다 이거밖에 이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한 건가요? 담합 압수수색 한 이유가 예, 거기 있는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에요? 저거를 완화된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화된 버전으로. 그래서 뭐 기간을 2주마다 정해가지고, 예. 2주마다 업데이트니까 사실 업데이트. 최고 가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브레이크를 좀 밟아놓은 상태다. 그건.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올라가는 패턴은 지금 국제 유가하고 좀 연동되게 지금 올라가게 해놨기 때문에 네네. 지금 좀 안정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다만 요게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우리가 독과점 구조를 그냥 가져가면서 요걸 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정유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허. 석유사업법 네.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솔찬히 들어간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다. 최고 가격제가 보통은 이제 그냥 규제를 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버전은 정유사한테 보전을 좀 해줄 거기 때문에 아하. 이게 지금 제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1, 2조는 훨씬 넘어가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아이고야 이게 비용이 그러면은 뭐 재정 소요도 뭐 상당히 이제 뭐 든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정부가 정유사에게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발생하게 있다. 되는 게 아마 상수다. 이번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네. 25조 안에 실제 정유사로 가는 돈이 상당히 있을 거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걸 안 하면 저거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 볼매. 네, 깨알 같은 개그 코드 재밌습니다. 예. 예, 오늘 방송 좋다는 평가가 애청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트럼프가 트럼프 해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다가 내 말은 호르무즈 해협을 말한 거야라고 또 이제 고쳐서 뭐 단순 실수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란과 협상은 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은 뚫리는 건지 오늘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다 불가능하고 현재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멀리 돌아서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증가돼서 기름값은 앞으로 더 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트럼프가 느닷없이 트럼프 해협이라고 주장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정치적 배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냥 갖고 싶어. 말실수도 말실수거니와 네. 그린란드도 내가 갖고 싶어. 캐나다 니들 51번째 주 할래? 뭐 이런 분이에요. 맞다. 그러니까 예.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복잡한 정치적 계산하에 내놓는다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한 말실수 또는 실제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원유를 갖겠다고 얘기한 갖고 것이 싶다. 바로 그 정신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네.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네. 굿캅 배드캅처럼 저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예.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희망봉 예. 그게 왜 나왔냐면 후티 반군이 예멘 아라비아 반도의 네. 오른쪽은 오만 왼쪽은 예멘이에요. 네. 남쪽 이쪽 끝에 가면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예멘 영토인데 네.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미국은 이란의 프록시라고 네. 표현을 하는 대리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예. 이란이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친이란 네. 반미 반이스라엘의 선봉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후티 반군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조용할까? 네네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바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네. 근데 후티 반군이 지난 주말에 예. 이스라엘 겨냥해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로 통하는 그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네. 지중해로 가는 항로입니다. 이 항로를 막겠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개전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을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7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해서 200만 배럴은 국내에서 정유를 하고 네. 500만 배럴 정도는 그 동서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라비아 반도로 관통하는 이걸 관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그래서 이쪽 그 홍해 쪽 항구에서 네. 이제 수출을 해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2위는 한국, 네. 3위는 일본. 일본. 동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자꾸 봉쇄되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하니까 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홍해 안정적인 루트로 이제 동아시아로 갔는데. 기름을 보냈죠. 하루 예. 500만 배럴 정도를 예.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막히면 예. 원유 시장이 훨씬 충격이 클 겁니다. 호르무즈도 막혀 있는데 홍해 라인까지 막히면 사우디의 수출이 막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상선 유조선의 저 수에즈 운하 통과도 안 되고. 어려워지고 예. 뭐 사우디에서 네. 저쪽 지중해로 해서 유럽은 수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수출처를 바꾸면 되는데 그게 쉽게 한 번에 달라질 수는 거래처가 한꺼번에 없으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후티 반군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석이다. 네. 그리고 이게 예. 전쟁 장기화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아, 있다. 굉장히 예, 예. 위험한 예. 조짐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상전 같은 경우도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저 걸프에서 미국이 해군력을 빌드업할 때 네, 네.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이게 네. 아니라 네. 실제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항공모함 두 대에 항공모함 하나에 보통 뭐 구축함, 뭐 순양함, 뭐 호위함 해가지고 7-8대 선박이 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력을 거기에 한 달 이상 체류시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 엄청난 비용을 위협용으로 사용할까? 그러니까 이게 실전용으로. 군대를 배치하면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같이 돼요. 내가 처음에 보낼 때는 겁을 주기 위해서 보내지만 일단 가요. 깽값이 쌓이면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상군도 예. 예. 교수님 하시는 거를 좀 따라해 보려는데 네, 네. 좀 일천하게 됐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번 지상군 투입도 역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용이 그리고 일단 불장난을 시작을 했는데 이를테면 참. 하르그섬 같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하르그섬 같은 데를 들어갔다면 예. 나오질 못해요. 미군이 나오질 못한다. 나오면은 그냥 말짱 황이 됐는데. 도루묵 예. 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네. 점령의 목적 그러니까 아. 호르무즈를 열어라 안 그러면 네. 니들 원유는 우리가 다 먹는다 아. 우리가 다 막는다 예. 이게 이제 하르그섬에 들어가는 예. 목적일 텐데 예. 그러려면 미군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당분간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본토에서 25km 정도뿐이 그렇다면서요. 안 떨어져 예, 있어요. 예, 예.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어도 문제예요. 병참 네. 어떻게 할 겁니다. 병사들이 먹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탄약 쓰면 그것도 채워줘야죠. 그거 어떻게 거기 넣어줄 거예요. 그 위험한 그러네요. 바다에. 그러니까 큰일이구나. 한 번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상전은 가지 말아야 된다. 위협이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 불장난을 시작을 하면 그 예.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 그게 좀 불안합니다. 네. 매우 불안합니다. 그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가 안 되면 모든 발전소와 유전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교수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외신을 이렇게 보면은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네. obliterate 발음 좋았습니까? 역시 예. 저 본토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랑 obliterate라고 다르십니다. 하는 다 없애버리겠다. 요 단어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전은 바라지 않겠지만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현실적인 이런 예.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고 이런 세상은 우리가 1970년대 살아봤다. 예, 살아봤다 일단. 우리가 70년대에 우리가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오일 쇼크, 오일 쇼크.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하면서 70년대를 그걸로 보낸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세상이 어땠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고 성장률 반토막. 나고 예. 물가가 2배가 되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14% 정도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성장하던 아주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였는데 그게 네.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반토막 나고 네. 물가가 그때도 뭐 낮지는 않았어요. 뭐 예. 10% 11% 이럴 때였는데 예. 20% 중반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는 예. 특히 취약한 구조다. 우리는 그 최근에 지금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바꿨어요. 네네. 전 세계 전망률을 내면서 전 세계는 동결을 했어요. 동결하고 네. 미국은 올렸습니다. 미국은 니네 AI 있잖아 올려. 예. 근데 한국은 내린다. 한국은 2.1에서 1.7로 0.4% 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도 좀 내리고 네. 그래서 유럽 조금 내리고 우리나라 내리고 우리는 왜 내렸냐? 왜 내렸습니까? 우리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전량 수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예. 특히 석유화학, 석유화. 나프타. 우리 나프타 중심으로 우리 모든 게 다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닐봉지, 예. 포장지 다 예.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게 예. 다 나프타에 기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수입이 안 된다. 음. 그걸 만들 수가 일단 없다. 러시아 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해결할 수 예, 있는 거죠. 일부 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장기화된다 그랬을 때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예. 굉장히 취약하다.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또 자본 시장의 개방도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자본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갑니다. 예. 오늘도 뭐 우리 그러니까. 환율이 막 많이 널뛰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 예. 많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비교적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부분의 충격, 특히 에너지 부분 충격에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을 한국은 많이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1970년대에 예. 소위 말하는 케인즈 경제학이 다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건데 네네. 그 전에는 정부가 막 개입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잘 하면은 예. 경기 변동이라는 건 없는 거야. 우리가 아하. 다 없앨 수가 있어. 근데 중동 전쟁 겪어가면서 오일 쇼크가 오니까 예.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제가 막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예. 일어날 수도 금리를 없고 올리자니 경제가 너무 쪼그라들고 예. 내리자니 물가가 뛰고 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추경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예, 선제적 의미에서 추경이 그래서 빨리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 신현송 예. 하는 총재 후보자가 현재의 환율에는 큰 우려가 없다. 달러의 유동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기는 하지만 추경 등 정책적 완화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화 정책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매파 비둘기파 이분법적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고요. 코스피는 5,124.42 전날 대비 152.88 하락한 수치로 출발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27.10원으로 전일 대비 0.63% 오른 상황입니다. 신현수 이번 B판에 예, B파? B네. 예.
하여튼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이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뭐 여지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정책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실력이. 예, 왜냐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될 뭐 이런 예컨대 뭐 80년대 후반에 삼저 호황 이런 거 있을 때는 예. 뭐 아무렇게나 어떤 해도- 정책해도 그냥 다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냥.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제 가르마를 잘 타고 네. 예, 요거를 정책을 아주 세심하게 예.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 신현송 이제 이분이 한국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아봐라. 네. 그러면은 뭐 꼭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신현송 신현송. 그래서 후보자가. 뭐 이 학술적인 뭐 예. 능력은 뭐 대단하다. 아. 이창용 교수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BIS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보는 보고서를 이제 쓰시던 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감각은 뭐 뛰어나다. 있는 거다. 예. 있는 거 다만 예. 세계 축구 명장들이 한국에 와도 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딱 예. 그 맞닥뜨리면은 토착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 예. 왜냐하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금융 안정을 이렇게 중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매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파라고. 왜냐하면 네네네. 금리를 올려도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0.25 올릴 것도 0.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매파다. 네. 다만 상황을 좀 보고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실용적 매파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삐파지. 삐파지. 네. 뭐 근데 이런 거 싫어한다고. 다만 네. 이제 그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네. 가계부채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랑 본인이 중앙은행의 수장이 돼가지고 책임지면서 정책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나온 메시지만 봐도 네. 과거에 뭐 BIS나 뭐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예. 만만치가 않다. 않다.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면 진짜 유쾌해져요. 네. 뭐 모르는 얘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뭔가 좀 최소한의 조치라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트럼프의 이 무도한 그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미국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선거에서 플로리다에서조차도 공화당이 낙선하면서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뭐 방향을 좀 바꾸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보면 무려 3,500군데 이상에서 노킹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트럼프의 이런 무도한 행보를 멈출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플로리다 저 주의회 네. 주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왔는데 네. 2024년 대선 이후에 29번인가 뉴욕타임즈가 그 카운팅을 한 게 있는데 28번인가 9번째예요 이게. 민주당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의석을 예, 뺏어온 게. 예. 그러니까 마라라고를 그러니까 지역으로 마라라고가 하는 있는 지역에서도 네. 졌어요. 상징성이 예.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피로도는 미국 사회에 누적이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못한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몰표를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듯이 미국도 공화당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반사 이익은 얻어도 이거를 실제로 상하 양원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뭐 민주당이 석권할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다를 민주당은 아마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2018년보다 더 그렇습니다. 잘할 수도 네. 있을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네. 11월 중간선거에서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 의원 네. 전체를 다 바꾸고 임기가 2년이니까 그다음에 네.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바뀌어요.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임기가 6년이어서 네. 그러니까 잘만 하면
상하 양원을 다 가져오면 네.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음흠. 제어할 수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는 조금이라도 한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네. 전체 상임위원회를 다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은 청문회조차 열지를 못합니다. 아. 공화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청문회조차 네, 네. 열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저 이민 단속 때문에 미국인 2명이 비명에 가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저 국토안보부 예산, 특히 이민 단속국 예산을 거머쥐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가 않아요. 음. 그다음에 민주당의 질이 멸렬해요 여전히. 사기 주자는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네,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마라라고가 있는 지역구까지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40% 가까이 되는 이 마가의 세력들이 네.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저 노킹스 시위에 800만 명, 90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참가했다 해도 네. 아직까지는 이게 11월 이 국면이 계속되면 네. 바뀌겠죠. 이 국면. 근데 아무도 이 국면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마저도.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면 쿠바로 또 달려갈 테니까 네. 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뭐 예.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아 내가 가지고 싶어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이거는 완전히 그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이제 전쟁 범죄 비슷한 상황인 건데 이게 한 가지 국제사회- 덧붙이자면 전쟁 예. 범죄 말씀하셔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발언 자체가 전쟁 범죄예요. 민간 시설 그러니까 저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시설, 네. 그다음에 전력망, 예. 석유 인프라 예. 이거 다 예. 전쟁에서 예. 저 폭격하면 안 되는 민간 대상들이거든요. 시설. 예. 민간 시설이니까. 예. 근데 이걸 하겠다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공언을 해요. 이거 전쟁 범죄예요, 다. 그러니까요. 예. 예. 학교 폭격해서 아이들과 교사 175명 죽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이제 저는 이제 삼가 선거라고 보는데 삼가. 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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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물가, 주가. 유가, 불가, 주가. 삼가 삼가 선거다. 선거다. 예. 그래서 유가가 지금 그 지난 뭐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갤런당 한 뭐 3달러, 3달러 넣고 이제 펌프에서 이제 기름 넣다가 네. 지금 이제 높은 게 지금 6달러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평균 가격은 4달러예요. 네네. 4달러니까 거의 33%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그 출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다음 물가인데 물가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3% 후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상은 2% 초반대거든요. 음. 2% 초반대인데 지금 3% 후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아마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은 엄청 올랐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가 파월은 내가 너 수사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압박을 줬는데도 파월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면담하면서 아마 금리 내려달라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내릴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네. 국민들 다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주가는 뭐 계속 술렁이니까. 그러니까요. 술렁이니까. 그래서 이 삼가가 이제 유지가 되면은 아마 그러면은 이제 텍사스의 상원의원 한 명이 네. 민주당 의원이 될 수도 있다. 텍사스. 네, 지금 뭐 완전히 찬스는 공화당에서 한 45%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네. 물론 텍사스가 워낙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우리가 남이가 그 대구 같은 대구 지역일 같은. 대구나 부산 같은 네. 지역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한번 디벼보자. 디벼보자.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 왔다. 지금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우리 11월달 기대해봐도 좋다. 음.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탄핵시키면은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탄핵하면은 부통령이 옵니다. 아, 야 그렇구나. 네. 미국은 좀 다르네요. 부통령이 옵니다. 네. 반스가 오는 겁니다. 벤스가 오는 거네요. 트럼프 물러나고 그래서 벤스가 참 오는. 미국 대통령제 진짜 해결 안 된다 해결이 진짜. 안 된다. 어. 자, 우리 차라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 낯빛이- 대통령 일기 때도 음. 탄핵을 하면 이상한 부통령, 예. 그다음에 이상한 하원 의장 예. 이렇게 승계 서열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고 탄핵 네. 차라리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낯빛이님이 우리 국민들은 전쟁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뭉치면 강해요. 모두 아껴 씁시다. 이런 캠페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가 KBS에 출연을 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수가 있다. 근데 민간까지 차량 오부제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최고 가격 얘기를 했지만은 예. 지금 이제 정책 간에 이제 충돌이 지금 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 여건은 오르기 때문에 네. 비싼 석유를 갖다 우리가 쓰는 건데 네. 최고 가격을 친다는 거는 음. 더 이상 못 오르게. 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오르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일단 쳐놨습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석유를 조금 싸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석유를. 사람들이 예. 소비를 좀 줄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왜냐면 그쵸.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비싸서 급하지 못 않은 써. 사람들은 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네. 뭐 밤까지 일할 거 조금 정리도 좀 하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장에 간 시그널은 일단 최고 가격을 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정 정도 내가 음흠. 소비를 유지해도 되겠다 그쵸. 이거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소비량이 줄지 않으면은 네. 반드시 써야 되는 이런 소비에 예.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를 강제로 줄이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네. 무슨 캠페인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공공부는 오부제 좀 하고 있지만은 민간도 오부제를 하고 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강제로라도 오부제를 하고 네, 네. 아니면 뭐 각가지 뭐 여러 가지 뭐 것들 할 거예요. 이제 예. 근데 뭐 옛날에 박근혜 때 보면은 예. 전기 부족하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예. 그때 제가 정부 부처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 사무관 둘이 예. 그 선풍기 하나 선풍기 돌아가지 않냐?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네. 막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 그러고 네. 막 이제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좀 그 국민들이 이 위기를 이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그런데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강하기 짠물에 때문에 버티는 법. 예, 그런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최고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예. 이제 전 세계는 비싼데 우리만 싸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는 완화된 버전으로 네. 국제 유가에 예. 이제 근접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네, 네. 소비를 줄여 나가고 소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재정을 통해 가지고 네. 에너지 바우처나 여러 유가 환급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수단을 통해서 네. 급한 사람들은 꼭 쓸 수 있게 음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국무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석상에서 뵙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네. 기자 하나 놔두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계속 이대로 가겠죠. 아니면 5천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전망하십니까? 원래 사실 주가 예측 이런 거는 안 하는데 네. 왜냐면 주가 예측 잘하면 제가 하죠. 저도 이제 네. 의도치 않은 지금 장기 투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이제 장기 투자. 단타매를 못하게 장기 투자 됐어요. 예. 국민들과 함께 장기 장기 투자로 지금 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오늘도 지금 사랑받아. 예.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하는 걸 보통 하는데 네. 기업의 가치하고 이제 이 주가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보통 이제 개도국만 돼도 보통 한 1.6, 뭐 1.7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0.9, 0.8, 뭐 1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5천 정도가 우리 개도국 수준 정도의 PBR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5천 정도를 우리가 우리 정상 가격의 하단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컨대 뭐 그 IB 투자은행들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서도 주가가 한 4,700 정도는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따져 보면은 5천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반드시 유지를 해야 5천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자, 2, 4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3, 4분기 가야 저점을 확보하고 반등을 모색할 듯한데 고난의 행군이 계속될 듯합니다라는 의견 많이 장기 투자로 가는 겁니다. 예,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 주가는 트럼프만 알겠죠. 예, 오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유쾌하십니다. 정인환 기자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오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었다. 라는 진행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방송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는 없죠. 아이 왜 그러세요? 그냥 스며드는. 넘어가십시오. 예?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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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보가 네. 스며든다. 정보가 스며드는.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